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이걸 바탕으로 이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의 핵심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중국 산업재편부터 국내 소비 정책 변화, 또 흥미로운 해외 시장 소식까지 정말 꼭 알아야 할 내용만 뽑아서 명쾌하게 한번 정리해보죠. 네. 오늘 자료들을 보면요. 특히 이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국내 경제 정책, 이게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게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뉴스들이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여러분의 비즈니스나 관심사에 어떤 영향을 줄지 같이 좀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가보죠. 먼저 중국 소식인데요.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이 분야에서 과잉 생산, 이거 정리하라는 정부 지침이 나올 거다 이런 예고가 있네요. 네. 심지어 129개의 전기차 브랜드 중에 15개만 살아남을 거다. 이런 예측까지 나왔는데 이건 단순 구조조정 이상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요. 그동안 막 가격 쟁쟁 때문에 힘들었던 우리 기업들, 일단 한숨 돌릴 수는 있겠죠. 그렇겠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이 구조조정에서 살아남은 중국 기업들, 훨씬 더 강력한 기술력, 자본, 이런 걸 갖춘 고부가가치 플레이어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강해져서 돌아온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이 중국산 음극재, 그러니까 배터리 핵심 소재인 그래파이트요. 여기에 93.5%라는 엄청난 반덤핑 관세를 잠정 부과하기로 했다. 이 결정은 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93.5%요? 와, 이건 사실상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렇죠. 거의 그런 수준이죠. 이게 국내 유일 음극재 기업인 포스코 퓨처엠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근데 단순히 관세 혜택만 보고 북미 투자를 막 서두르는 게 이게 최선일까요? 현지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운영 리스크 같은 건 없을까요? 물론 리스크야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라고 하죠. 네네, IRA. 북미 생산 전기차나 배터리에 세액공제 주는 거예요. 이거랑 이번 고율 관세가 동시에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두 가지가 같이. 네, 이건 미국 정부가 이 비중국 공급망을 얼마나 강력하게 만들려고 하는지 그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봐야죠. 포스코 퓨처엠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절호의 기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북미 투자의 속도를 높여야 하는 그런 전략적 필요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입니다. 이야, 글로벌 환경이 진짜 빠르게 돌아가네요. 이런 외부 변화 속에서 국내 상황도 보면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오늘부터 1인당 최대 55만 원까지 지원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이거 신청 시작됐죠. 네, 오늘부터 시작이죠. 정부가 내수 살리려고 현금처럼 쓸 수 있게 지원하는 건데 이게 글쎄요, 실제로 소비 심리를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쿠폰 자체는 분명히 그 오프라인 소상공인분들 때는 단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매장들이 단순히 쿠폰 사용 가능합니다. 안내만 할 게 아니라 이걸 활용해서 적극적인 프로모션을 얼마나 빨리 또 잘 기획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겠죠. 그게 관건이겠네요. 네, 그리고 또 다른 큰 변화는 내일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단통법 폐지입니다. 단통법. 드디어 폐지되는군요. 네, 휴대폰 보조본 상한선이 없어지면서 소비자는 이론상으로는 더 싸게 폰을 살 기회가 생긴 거죠. 하지만 통신사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통신사들은 아마 높은 지원금을 미끼로 해서 고가 요금제에 가입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결국 가입자당 평균 매출 ARPU라고 하잖아요. 네, ARPU. 이걸 유지하거나 오히려 높이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에 좀 밝은 소비자들은 혜택을 보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히려 좀 불리한 계약을 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 점이 있겠군요. 네, 오히려 중고폰 시장이나 요금 비교 플랫폼 같은 곳은 사용자가 몰릴 수도 있겠고요. 결국 이 경쟁 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관건이네요. 이런 경쟁력 문제는 다른 산업에서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수 석유화학단지에서 전기요금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죠? 네, 맞아요. 이게 에너지 비용이 기업의 원가 경쟁력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그걸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지금 글로벌 경쟁 심화되고 수요 부진하니까 석유화학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용 절감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거죠. 이게 앞서 살펴본 중국의 산업 재편이나 미국의 정책 변화와도 다 연결되어 있는 결국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 싸움의 한 단면이라고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들 속에서도 그래도 희망적인 소식이 있네요.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K뷰티 브랜드 메디큐브가 뷰티 부문 매출 1위를 했다고요? 와,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네, 저도 보고 전 놀랐습니다. 단순히 할인율이 높아서만은 아닐 것 같은데 비결이 뭘까요? 그 성공 요인을 분석해 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점들이 보여요. 일단 30에서 50%대 이 정도의 공격적인 할인율은 기본이었고요. 네네. 거기에 아마존의 풀필먼트 서비스, FBA라고 하죠. 이런 현지 물류 시스템을 아주 영리하게 활용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용자 후기. 네. 이걸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마케팅에 활용한 전략이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아, 후기 관리? 네. 라네즈나 바이오던스 같은 다른 K뷰티 브랜드들도 상위권에 올랐는데 이걸 보면 이제 미국 시장에서 성공하는 K뷰티의 어떤 방정식이랄까요? 그게 어느 정도 검증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지화 전략하고 데이터 활용 능력. 이게 핵심이었군요. 미국에서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움직임은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 지니어스 액트라고 하던데요. 아, 네. 지니어스 액트. 은행이나 핀테크 기업이 달러 같은 현금이나 국채를 1:1 비율로 준비금으로 쌓아두면 달러 가치에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왜 중요한 건가요? 이 법안이 만약 통과되면요. 달러 기반의 디지털 결제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더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기대 효과는 아무래도 국경 간 송금 수수료, 이걸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점이죠. 아, 송금 수수료. 네. 하지만 우리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이 달러 연동 디지털 화폐가 확산되는 게 자칫하면 좀 급격한 자본 유출 통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관련 동향을 아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또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 그런 과제가 생기는 겁니다. 기질 분야에서는 이번 주 테슬라하고 알파벳 실적 발표, 이것도 시장의 관심사죠. 네, 그렇습니다. 이들 빅테크 기업 실적은 글로벌 기술주 투자 심리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국내 2차 전지나 IT 관련주들, 여기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 결과를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아, 정말 다양한 변화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일어나고 있네요. 중국발 공급망 리스크는 커지고 있고 국내에서는 소비 진작 카드, 규제 완화 카드 꺼내들었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말 정신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한 리스크는 철저히 관리하면서도 동시에 이 변화하는 국내 시장 환경에 맞는 기회를 딱 포착하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 이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투트랙 전략이요?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께서 이 복잡한 환경을 이해하시고 또 자신만의 길을 찾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얽히고 설킨 글로벌 공급망 재편 그리고 국내 규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딱 1년 뒤 한국의 산업 경쟁 구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기회는 또 어디에 숨어 있을지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